정영진 축의 매불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자, 오늘은 컨텐츠에 몹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나왔습니다.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뭐 굉장한 기백입니다. 혼자 나왔습니다. 혼자. 얼마나 대단한 주제를 갖고 왔길래 혼자 나오셨는지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게 우리가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네. 그 바로 이제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되는 이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아. 네, 성대가 떨리는 그 헤르츠라고 그래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럼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 말고 20보다 더 작은 헤르츠는 혹시 무슨 파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주파. 맞아요. 초저주파. 저주판 마사지 하는 거 아니야? 저주파. 저주파 마사지가 있죠. 네. 고주파 마사지, 고주파 마사지. 고주파. 그건 고주파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초저주파 하면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 조상님들이 호랑이 만나면 바로 굳어버린다. 이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게 호랑이가 초저주파 소리를 내거든요. 네. 우리 귀에는 안 들려. 20Hz 밑으로. 밑으로. 네. 근데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전정기관을 떨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이제 얼어버린다라는 게 나름 과학적인 일리가 있는 거고. 아, 일리가 있었어. 그리고 영화관에서 더 공포 영화 보면 좀 오싹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사실 영화관에서 저주파 흘리는구나. 맞아, 초저주파 소리를 들려줘요. 일부러? 일부러 흘려. 저주파를. 오싹하게 만들려고. 나도 그건 진짜 처음에 몰랐거든. 공부하고 알았잖아. 그럼 초저주파 말고 20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보다 더 높은 2만 헤르츠 이상은 뭘까요? 고주파. 아하. 고주파가 아니고 형 초음파. 초음파요? 초음파. 돌고래. 그래서 돌고래. 네. 대표 주자가 돌고래인데 여러분들 돌고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오늘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굉장히 휘황찬란한 전략을 쓰는 생명체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생명체들의 멋진 전략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박쥐거든요. 박쥐 초음파. 박쥐는 네. 조류일까요? 포유류일까요? 포유류. 포유류 맞아요. 네. 젖을 먹이고 또 새끼를 낳고 그러는데 저 뭐 사람이야 뭐야? 이게 박쥐 중에서도 큰 박쥐 한 마리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저렇게 사는 사람 아니 사는 박쥐가 있어 저렇게 얘가 저거? 황금벽 과일 박쥐라 근데 체육형인 키 정도 돼요. 진짜? 네. 와. 날개 펼치면 1.7m 정도 되고요. 저건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섭겠네. 얘 어디서 살아? 필리핀에 많이 사는데 와. 진짜 얘네들 필리핀 여행 가면은 막 웨이터인 줄 알아요.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말 걸 수 있겠다. 여기서 뭐 하세요? 말 걸겠어. 무섭다 무서워. 얘 이렇게 실제로 만나면 진짜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어. 무섭죠. 밤에 매달려 있거든요. 오, 거꾸로. 네, 거꾸로. 무서워. 그래서 이 박쥐가 사실은 포유류고 되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포유류 종이 정말 종이 5,000종 정도로 많거든요. 네. 근데 박쥐만 1,000여 종이 넘어요. 아니 포유류가 5,000종인데 종인데 박쥐가 1,000개가 1,000종이 네, 1,000여 종이 넘는다고요? 넘어요. 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그래서 거의 4분의 1이 박쥐가 차지하고 있고 와. 그리고 박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박쥐가 정말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게 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150여 종의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박쥐가 데리고 다닌대요. 박쥐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뭐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박쥐에서 왔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중론이고. 그래. 아니, 얘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와 역시 이 질문이 체육 형님은 이제 단답식 초음파, 저주파. 저 영지 형님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진화론적인 질문하시는데 맞아 이 박쥐가 사실 얘네들은 왜 감염이 안 되냐? 얘네들은 진짜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쥐가 바이러스랑 같이 살 수 있는 몸으로 최적화가 된 게 얘네들 체온이 40도거든요.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체온이 높으면 엄청 약해져요. 두 번째로
이 박쥐가 자기 혈액에 인터페론이라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물질을 계속 분비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쥐 몸에 바이러스들이 어중간하게 붙어서 감염은 안 시키는데 폭탄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죠, 박쥐가. 아. 그래서 여러분도 박쥐 보면 귀엽다고 절대 만지면 안 되죠. 만지면 큰일 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자연 상태라면은 인간이 박쥐랑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될 일이 없는데. 네. 옛날에 어렸을 땐 박쥐 많았는데. 많았어? 박쥐 박쥐가? 왜 저녁 어스름쯤 되면 박쥐들 쭉 나와갖고 이렇게 동네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았는데? 아니. 일곡산장에 살았어? 어디 살았어? 형 나이트 박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어렸을 때 박쥐 없었어? 박쥐는 없지. 그 배신하는 애들한테 박쥐라고 부르긴 했는데. 박쥐 많이 날아다니. 이게 와. 막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진짜로? 응. 와, 그런 전기줄 데가 같은 있어? 데도 매달려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박쥐가 야.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닌 게 박쥐가 곤충을 되게 많이 먹는데 아, 고담시에 살았니? 대전시다 이놈아. 모기를 많이 먹거든요. 아, 모기 많이 먹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먹을까요? 뭐 한 3만 마리 먹겠죠. 아 모기를 네. 박쥐 한 마리가. 3만 마리. 아 3만은 어떻게 계속 5만. 그만. 아니 한 3천. 오! 3천 마리 맞아요. 아, 진짜 기분. 아, 좀 더 야 먹지. 5만 마리를 어떻게 먹어? 아, 왜 이렇게 소식해? 하루에 3천 마리 정도 잡아먹고. 진짜 많이 먹는다. 네. 그러면 왜 박쥐는 왜 이름이 박쥐일까요? 박쥐. 네. 아 박쥐. 왜 박쥐일까? 박쥐. 박다 박다. 박쥐. 박처럼 매달려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아, 방금 아니에요? 영진 형님이 거의 맞추셨는데. 박다? 아, 나는 오늘 또 박쥐. 넘어갈게요. 너 지어 박쥐. 아, 뭔데? 이게 이제 그 박쥐가 밤에 주로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 이게 되게 눈이 밝은 쥐다. 아. 밝쥐. 아니 박쥐. 박쥐. 발음은 기억을 살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박쥐다. 어. 그런데 박쥐는 눈이 대부분 거의 다 태야됐거든요. 눈이? 어. 네. 하긴 어두운 데서 주로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밤에 잘 돌아다닐까요? 그거야 이제 내비키고. 초음파. 맞아 초음파. 초음파.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세상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시켜서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통해 방향을 잡고 반사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감지하는데 심지어 그 사이에 곤충이 날아다니면 반사파가 달라져서 이 곤충의 위치까지 특정할 수 있대요. 그 레이더를 계속 이제 키고 다닌다는 거죠. 계속 레이더를 우리 띠용 어. 띠용 하는 레이더 있잖아요. 피곤하겠다 이거.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사냥 장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방이 초음파를 쏘면 저렇게 박쥐한테 초음파를 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위치를 특정해서 결국에는 날개막을 감싸서 이렇게 잡아먹어요 저런 식으로. 저렇게 먹는. 저게 완전 전형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초음파가 점점 짧아지죠. 돌아오는 식으로. 저렇게 잡아먹는다. 근데 그거 속도 그러니까 그 초음파를 인식하고 행동이 옮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가 보네요. 그렇죠. 그죠? 얘는 아예 그 몇 천만 년 동안 이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고. 근데 얘네들 또 되게 얍삽한 게 이 네. 박쥐들이 군집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곤충을 잡아먹을 때 초음파를 얘네들이 계속 쏘면서 곤충이 어딘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박쥐가 보통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럼 양보하면 좋잖아요. 근데 다른 박쥐들도 초음파를 계속 쏴요. 서로. 그러면은 어떻게 왜 이걸 하냐면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박쥐가 이거를 먹지 못하게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이런 의미로 방해 초음파를 계속 쏩니다. 교란을 시켜버려. 교란을 시키기도 해요. 와,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박쥐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있거든요. 네. 이 먹이가 뭘까요? 박쥐가 제일 좋아하는. 네. 힌트는 이 먹이도 곤충인데 초음파를 써요. 곤충인데. 네. 곤충 중에 초음파. 초음파. 정말 맞히고 싶다. 사슴벌레 정도 돼야 초음파 쏠 수 있지 않나? 초음파. 날아다닙니다. 나방? 맞아요 나방이에요. 야, 나방은 나왔는데 왜 또 문제를 내가? 이상한 출제자네. 야, 나왔는데 그걸 또 문제로 내냐? 왜 이렇게 꼬아서 내는 거죠. 참 문제 못 내네. 근데 이 나방이 사실은 6,500만 년 동안 박쥐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생존했다. 지금도 있다. 그 말은 나방도 나름 진화를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박쥐에 대응해서.
그래서 제가 그 나방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어떤 나방을 보면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 없는 뭐 날개도 아니고 뭐 이상 저기 동그란 원안에 화살표 검은 화살표 보이죠? 네. 동그란 거 보이잖아요. 네. 이게 사람 귀랑 비슷한 기관인데 네. 이 귀가 바로 박쥐의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진화가 된 거예요. 오. 박쥐의 초음파는 바로 인식을 해요. 네. 오. 원래 없었는데 이 기관이. 와, 생겼어. 네. 하도 잡혀 먹다 보니까. 네. 와. 그게 진화가 된 거고. 그래서 박쥐 초음파가 딱 들리잖아요. 네. 나방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쫙 날아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그럼 슉 떨어집니다 그냥. 와, 대단하네. 그럼 이제 초음파에 감지가 안 되니까 박쥐가 날아가다가 못 찾지? 못 찾아. 못 찾게 되는 거죠. 와, 참 대단합니다. 나방이. 예. 근데 이거는 대단한 축도 아니에요. 어떤 나방 중에서 박각시 나방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네. 얘는 갑자기 박쥐가 날아오는데 박각시 나방이 갑자기 자기 성기가 있거든요. 네. 생식기를 박쥐가 날아오면은 갑자기 자기 생식기를 배에 문질러요 막 이렇게. 자기 성기를. 왜 그럴까요? 죽기 전에 한번 느끼고 가려고. 죽기 전에. 어차피 죽을 목숨 한번 하고 가야지. 한 번은 하자. 예. 이게 뭐냐면 네. 이렇게 배에 문지르면 자기도 초음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초음파가 바로 이제 교란 초음파예요. 오. 그래서 박쥐가 초음파를 쏴서 와. 부딪혀서 돌아야 되는데 박각시가 자기 생식기로 막 문지르니까 교란 초음파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그래서 못 잡겠지 야구르지 이런 약간 절대로 못 잡게 되는. 일타 쌍피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고추도 문지르고. 느낌도 좋고 살기도 소리도. 살고. 와, 대단합니다. 확실히 생식기는 생존기관이군요. 그렇죠. 생존기가. 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이거 그러면 나방들이 내는 초음파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초음파를 못 내는 나방들도 있거든요. 오. 그 나방을 낚시줄에 매달아 놓고 그 교란 초음파 소리를 내면 박쥐가 못 먹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그 교란 초음파 소리 스피커를 안 틀고 그냥 나방을 매달려 봤어요. 네. 그냥 바로 잡혀 먹혀요 이렇게. 바로 잡혀. 네. 저거는 뭐 여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나방인데 교란 초음파를 쏘면 근처도 못 찾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와 진짜 안 보이나 보다. 와, 진짜네. 저거는 진짜야. 와, 신기합니다, 정말. 어. 네. 자, 교란 초음파를 보내는 나방도 역시 이제 진화를 해서 이제 생존을 네. 추구를 하고 있고요. 수구를 하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나방은 신기하게도 교란 초음파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정보를 주는 초음파를 발사하는 박쥐한테 네. 나방인데. 그 바보지, 미친 그거는. 거 아니야? 그거 바보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박쥐가 나방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박쥐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그냥 나방을 좋아하는 게 나방도 자기가 좋아하는 나방이 다 달라요. 편식하는구나. 그래서 뭐 마라맛 나방 이런 거 좋아하거나 근데 뭐 얘 메론맛 나방 싫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편식해. 그래서 실제로 맛있는 거 주면 잘 먹어요. 주세요 하면서 겁나 잘 먹거든요. 근데 맛없는 나방 주잖아요. 맛없는 거 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먹어보고 자기 입맛이 아니다. 그럼 뱉어? 바로 그냥 던져버려 이렇게. 와, 저것도 참 신기하네. 반찬 투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찬 투정하는 거죠. 참 그 신기하네. 저것도 맛이 있나 보네.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나방은 정확하게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나방이 있다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초음판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게 나 맛없는 나방이야 독나방이야라는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박쥐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볼 필요 없이 네. 얘 독나방이구나 아니까 이제 그걸 어차피 얘 눈도 안 좋으니까 오직 초음파에만 전적으로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니, 맛없는 나방은 또 어떻게 자기를 알려주는 초음파를 그렇게 쏠 생각을 했냐? 그것도 몇 천만 년 동안. 야, 또 엄청 진화하다. 신기하네. 그게 사실 그 정보를 알려준다기보다 그런 소음을 내는 그 나방을 먹어봤더니 맛없는 걸 알고 박쥐들이 피하는 거죠. 야, 나방 똑똑하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방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독도 없어요. 근데 소리네. 그런데 박쥐가 얘를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영진이 형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 맛도 있어. 아주 마블링 좋아. 네, 그 동나방이 낸 소리를 똑같이 복제해서 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 맛없는 나방이야. 그 소리를 그대로 모방해요. 그런데 이제 박쥐 입장에선 어차피 눈이 태워서 안 보이니까 그 초음파 정보만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나방인데도 맛없는 나방 초음파가 나오면 얘를 어쨌든 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와, 그럼 그 맛있는 걸 못 먹어? 못 먹어요. 와, 이걸 못 먹네. 저도 못 먹죠. 와, 대단하네.
그래서 참 이게 박쥐랑 그 나방이 이게 6,500만 년의 유교한 세월을 통해서 공증정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방이 초음파도 못 만들고 이상한 초음파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거든요. 근데 각각 그런 종이 나오고 나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비슷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기관이 다들 달라요. 뭐 배에 있기도 하고 뭐 코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기관도 나방마다 다 달라요. 보시면 뭐 겨드랑이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배에서 생식기 문지는 애들도 있고요. 뭐 등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나방 입장에서는 원래 없던 기관인데 같은 환경에서 박쥐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기관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수렴 진화라고 합니다. 아, 수렴 진화. 네, 참 신기합니다. 자연은 진짜 이 시간에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신기해요. 근데 박쥐 왜 이렇게 약간 우리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이제 밤에 워낙 이제 이렇게 좀 무섭게 다니기도 하고 흡혈박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흡혈박쥐도 있는데.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흡혈박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00몇 종 중에서 몇 종 안 돼요. 대부분은 이제 그냥 나방 먹고 곤충 먹고 이러는데 그쵸. 사실 우리한테 바이러스 빼곤 다 괜찮은 친구들인데 네. 바이러스를 왜 빼요? 아니 그 형, 제일 위험한 건데. 아니 바이러스를 왜 빼요? 아니 산에서 주로 있으면 박쥐 주식 샀나 본데 또? 그걸 왜 뺍니까? 무슨 배트 뭐 이런 주식 산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왜 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알고 봤더니 그 네. 배팅의 배트의 BAT가 그 박쥐의 배트랑 똑같아서 옹호하시는 건 아니죠? 배팅은 BET 아니야? 아 BAT인가? 아 죄송합니다. 아, 임마, 넌 아는 것만 해. 원고대로 할게요. 네. 아 근데 이게 참 우리도 안타까운 게 이 박쥐가 원래는 자기 서식지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워낙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맞아. 기후가 바뀌니까 이제 우리 서식지로 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19라던가 그렇습니다. 에볼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인간을 응징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분 정도만 더 쓰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그 박쥐 나방 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불나방 있잖아요. 뭐 장작불 같은데도 막 그냥 뛰어 들어간다 뭐 이런 불나방. 그렇죠. 캠프파이어 불에 막 뛰어 날아들어서 타 죽어요 그냥. 네. 이건 왜 그럴까? 추워서 그런가? 와, 불나방. 그거 죽는 거 아니야, 진짜. 그냥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 그냥 날아 들어가는 거예요. 와, 실현. 이게 왜 그러냐면 와. 사실은 얘네들도 생존 본능이 있을 텐데 왜 뜨거운 화염 속에 들어가 스스로 타 죽을까? 사실은 이 나방 같은 경우는 밤에 주로 활동하거든요, 얘네들도. 네. 근데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나마 잘 보여야 얘네들도 자기 먹이를 찾아서 잡아 먹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달빛을 이용했어요. 밤에 움직이니까 달빛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달은 워낙 지구로부터 멀리 38만 킬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구에 고르게 달빛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방 입장에서는 이런 달빛을 방위처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조금만 그늘져도 달빛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달빛이 조금 없는 곳은 그늘지거나 장애물이 있고 나면서 달빛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날아가게끔 이제 진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빛을 좋아하는 성질을 주광성이라고 하는데 그 빛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냥. 근데 갑자기 100년 전쯤에 어떤 에디슨이라는 아저씨가 몇천 배나 전구를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몇 천만 년에 걸쳐서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하게 주광성으로 진화가 됐는데 너무 밝게 보니까 그냥 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걸을 때 가로등 속에 막 날벌레들 날아다니는 것도 그 달빛인 줄 착각하고 날아다니는 거고. 근데 달빛보다 더 밝은 게 캠프파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도 본능의 주광성에 의해서 그냥 제일 밝은 곳으로 날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도 가다 보면 좀 뜨거울 텐데 뜨거운 거는 잘 못 느끼나 얘들이? 근데 보통 이게 방향이란 게 한번 이렇게 본능적으로 빠르게 하다 보면은 야, 이미 늦어버린 거죠. 이 전구가 발명될 줄 몰랐던 거야. 그렇죠. 너무 그때 짧은 건데. 이건 진화 안 해요, 근데? 이거 진화 또 했어요. 또 했어? 네. 와.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서 끝날까 나방들이. 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시리 연방대학교에서 스위스 시리 연방대에서 이 시골에 사는 나방의 애벌레들 있잖아요. 엄청 많이 잡고 또 엄청 빛공해가 심한 밤새 네온사인 켜지는 그런 뭐 홍대 같은 곳에 사는 나방 애벌레 막 잡아가지고 얘들을 깨서 나방까지 이제 키워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시골 사는 애들은 빛이 있으면 쫙 날아가는데 무조건 날아가는데. 도시에 있던 나방들은 거의 안 가? 30-40% 이상은 잘 안 가요. 야, 근데 벌써 그 한 100년 사이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다라. 야, 뭐 한 100년 이상 지나면은 그런 애들은 없어지겠네. 네.
불에 이렇게 뛰어든 애들. 네. 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체들은 자기 살려고 이 적응 진화를 거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초음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도 굉장히 많다. 네. 너 만난 일에 가장 오늘 재밌었다는 의견들이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월드컵의 과학 이야기 준비하신다고요? 아 사실 월드컵 제가 준비했었는데 네. 어제 두 골 다시 역전한 거 보고 온 거 다시 막 쓰다가 네. 한 골 먹히는 거 보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상관없어요. 그냥 다음 주에는 네. 사실 월드컵 축구공 안에도 전자장비가 들어간 거 모르시죠? 공 안에? 공 안에, 공 안에 들어가 들어가 있어.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공 충전하는 거 모르시죠? 공을 충전해? 네. 어, 끝나고 충전해야 돼요. 충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첨단 장비들 그다음에 뭐 축구화에도 스터드 징이 수비수 공격수에 따라 다르고 네. 키퍼도 무게도 다르고 다 엄청나게 장비들이 많거든요. 네, 이번에 특히 그 옵사이드 판정. 아 그것도 정교해졌더라. 그 MIT에서 개발한 건데 오. 그것도 아마 다 과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 한번 총집합으로 MIT 때문에 메시가 제일 지금 힘들어요. 네. 원래 몰래 그런 걸 좀. 아니 그 이제 그 공간 침투해가지고 네. 패스하고 공간 침투해서 본인이 골 넣고 하는 게 주특기인데 그 정말 미세한 차로 골이 취소가 돼버리니까. 그쵸. 기운 쭉쭉 빠지네. 네. 그래서 그게 참 이게 말이 많아요. 이거 그냥 심판의 오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기의 일부고 반전이 있기 때문에 재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거 있고. 좀 싸워야 또 맞아요. 재밌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네. 가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엑소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